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특별검사의 러시아 선거 개입 수사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사에 대해서 사법 방해를 했는가라는 의문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 특검의 러시아 조사는 그동안 과정도 매우 복잡해왔고 그 내용도 역시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사의 본질은 2016년도 미국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 또는 간섭 또는 공모 또는 결탁을 했느냐 이런 조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meddl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견, 간섭 그런 내용인데 러시아 정보 측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뒤지고 정보를 빼내고 했느냐는 의문입니다. 미국의 정보 측은 클린턴이라든가 민주당 본부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는데 그것이 러시아의 소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그런 행위를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루전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팀의 목표가 동일할 경우에, 즉 클린턴을 낙선시키는 것일 경우에 양자가 결탁 또는 공모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느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의 변호사와 은밀하게 만난 트럼프의 아들과 사위가 만나서 뭘 했느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느냐 이런 걸 의심하는 겁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사건의 본질을 조금 떠났지만은 이 조사 과정을 누군가가 방해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제프 세션스의 주무법무장관이 이 조사에서 나는 자진 빠진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것을 못하게 압력을 주었느냐, 이것이 사법 방해가 되느냐, 이런 혐의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등장한 사법 방해 문제, 어떤 일인지, 또 얽히고 설킨 러시아 수사의 조사 과정, 의심의 대상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러시아 조사 과정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016년도 선거전에서 러시아의 개입 또는 방해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BI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장관 인준 청문회 시에 의회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귀하가 러시아 관리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가 NO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이나 러시아 대사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은 그것은 그냥 인사하고 지나칠 정도의 만남이었다. 이걸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항변을 하고 있고, 또 의회 측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안 만났다라고 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 이런 공격을 펴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적인 동지였습니다. 그때 여론이 세션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션스가 그렇다면은 나는 모든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 빠지겠다라고 자진 기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recus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던 라드 로젠스타인이 이 조사를 총괄하게 됐고, 그가 지금의 특별검사인 로버트 멀러를 특검에 임명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불거진 이야기는 제프 세션스 장관이 자진 기피 신청을 냈을 때 트럼프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화이트하우스 변호사를 시켜서 세션스가 그 자리에 남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가, 이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이 당시 화이트하우스 변호사로 있었던 이 단 맥가니 언론들의 접촉을 현재에서는 피하고 있습니다만은 특검에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인데 다시 말하면 사건의 본질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에 대한 결탁, 야합, 간섭, 참견이지만은 부수적인 조사는 사법 방해를 했느냐, 어느 누구라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없고 만일 조사권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의 정당한 조사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면은 그도 역시 위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내가 세션스에게 정치적인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큰 벼슬을 주었는데 그대가 나를 보호해야지 자신의 입장을 세우려고 자진 기피 선언을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트럼프 자신이 트윗을 해서 세션스가 잘못 선택을 했다라고 직접적인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세션스가 자진 기피를 할 줄 알았더라면은 나는 그를 법무장관에 앉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션스가 자진 기피를 선언한 이후 2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파면을 했고 법무부 차관이었던 로젠스타인이 현재 특검인 로버트 멀러를 임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밖에도 복잡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특검인 멀러가 자신의 임명권자인 로젠스타인 차관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코미 FBI 국장의 파면 당시에 그 이유서를 작성했던 장본인입니다. 그가 FBI 국장 인사권자이지만은 부당한 압력을 받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사, 코미 전 국장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트럼프와의 대화 이후에 작성한 메모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트럼프가 나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 또 한 가지는 전 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에 대한 조사 종결을 넌지시 요구를 했었다. 이 메모가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전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인 라이언 프리버스의 노트입니다. 트럼프가 코미에게 공개적으로 트럼프 자신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밝혀주라 하고 요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특검의 조사의 핵심은 러시아의 행위지만은 부수적으로 이 조사를 누군가가 방해하지 않았느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 여부도 역시 조사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화당과 트럼프 측근이 특검 멀러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해왔었습니다. 그의 수하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 FBI 요원 그리고 연방검사 일부가 클린턴과 가까웠다. 그런 것이 이메일 내용에 들어있었다. 이런 것을 폭로하면서 특검의 조사 자체에 흠집을 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러 특검에 대한 파면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점검한 이후에 나는 결코 그를 파이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치적인 손실을 따져보고 한 말입니다. 이참에 이제 다시 그의 사법 방해 여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꽤 복잡하지만은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 대부분 미국의 중요한 특검의 수사 또는 의회의 조사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해 동안 아주 끈질기게 진행된다는 것이 미국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월 5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타워 해동은 반역적이었다는 배넌의 인터뷰를 담은 신간서적의 출판 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어제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서적을 발간할 예정인 출판사 측에 출판과 공개, 배포 금지 및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안을 발송했습니다. 또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 측은 이 서적 내용에 대한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고려해 당초 오는 9일로 예정했던 출판일을 오히려 앞당겨 오늘 오전 9시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하원 공화당 보수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막 메도스 회장과 짐 조단 의원 등이 잽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 기구를 통해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만 요리한 것이 아니고 연방 법무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연방 상하원 조사위원회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대책을 논의합니다. 매코널 원내대표와 메카시 원내대표는 중간선거와 관련해 각각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혹한으로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개 주에서 4만 6천 가구가 정전 피해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4,3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북동부를 강타한 겨울 눈폭풍은 캐롤라이나에서 메인주에 이르는 동부 해안 지역에 18인치에 이르는 폭설을 쏟아냈고 뉴잉글랜드 해안 도시들의 도로는 15피트를 넘는 파도가 덮치면서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길을 만들었습니다. 애플은 어제 맥 시스템과 iOS 기기도 최근 밝혀진 프로세서 결함, 스펙터와 멜트다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멜트다운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사파리에서 스펙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이 두 가지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애플워치는 멜트다운 결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각종 샌드위치와 샐러드의 재료인 로메인 상추 주의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7주간 국내 13개 주와 캐나다 5개 주에서 로메인 상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병원선 대장균 감염 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보건당국은 감염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또다시 ISIS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8시 30분경 카불 시내 인근 시장에서 경찰이 주류와 마약 등 불법 판매를 단속하던 중 한 테러범이 다가와 자폭했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테러 당시 경찰과 민간인 다수가 현장에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추위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히팅 부족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지난해 27일부터 어제까지 아파트 히팅 부족 신고가 1,57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시 당국은 이 중에 1,272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카고 시조례는 9월 1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아파트 소유주는 최소 66도에서 68도의 온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다음 학기 등록금이 종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대학 당국은 4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리노이 학생들의 타주 대학 등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어바나 샴페인의 경우 기본 등록금이 1년에 12,036달러, 그리고 시카고와 스프링필드의 경우 9,405달러입니다. 금년 봄에 일리노이 주내에서 3개의 시얼스 백화점과 3개의 K마트가 폐점합니다. 폐점 지역은 올랜드파크, 메리온, 마운트 버논, 그리고 락포드 등입니다. 이들은 1월 말까지 전국에서 63개 점포를 폐점할 계획입니다.
시얼즈와 K마트 등은 디지털 온라인 영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12도, 밤 최저 -2도.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16도, 밤 최저 5도. 주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상승해 낮 최고 32도, 밤 최저 30도를 기록하겠고 흐린 뒤 오후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18도입니다.